그나저나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하는 책을 예.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책들을 내다 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2007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자서전. 예, 그 출판사는 해당 책을 절판했다고 하고요. 아예 절판했어요. 어린이용으로 나온 대통령 위인전도 절판되고 제작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 전량 폐기 조치를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누리꾼들은 그동안 샀던 박근혜 대통령 책을 내다 버리거나 중고서점에 팔고 있는데 중고서점에서의 가격이 최근에 한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대통령이 내일 200만 5차 촛불 집회를 기다리면서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변상욱 대 기자가 독서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니요, 평범한 책들입니다.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예. 부제는 무엇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국가를 선택한 9명의 미국 대통령 얘기가 있어요. 예.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군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예, 전쟁터에서 험한 일을 다 겪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으로 뽑힐 때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 예. 그런데 그 후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일본과의 비밀 협정 같은 게 드러납니다. 영국과의 비밀 협정이 드러나면서 막 욕을 먹죠. 그때 워싱턴 대통령을 처형대로 끌고 가는 사파가 등장할 정도로 그래요. 민심이 험악했어요. 그래도 워낙 독립군 사령관 출신이고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3선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 세 번째 대통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고별 선언을 하죠. 하야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고별 선언입니다.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저는 대통령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라고 돌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하고 전쟁을 다시 할 위기에 몰리니까 다시 총사령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빨리 접고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참 부러운 거죠. 이런 대통령의 이야기가 이제 쭉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첫 번째 추천서. 두 번째 뭡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통령의 조건이요. 우리는 철학이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정치 지도자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니까요.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때도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집착하는 모습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써 있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라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다 속이 검은 사람도 아니다. 정치 지도자도 위대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다. 그럼요. 예. 그러나 항상 위대하다는 그 명성 뒤에는 더 교활해질 수 있고 더 사악해질 수 있고 더 음흉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 취하다 보면 그 권력에 취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알고 끊임없이 경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애매한 제목입니다만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근데 이 책을 지금 읽는 게 맞아요? 이거는 취임 전에 읽었어야 돼. 이제 와서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읽으면 뭐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딱이 국정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나 좀 읽으시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스만 보면 또 너무 힘드실 거고 하니까 책을 읽으시다가 지금 좋습니다.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리처드 뉴스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랑받는 대통령은 주변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받는 대통령은 노선이 다른 두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둘의 얘기를 번갈아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을 옆에 두는데 그 사람의 얘기만 듣는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사랑받는 대통령은 초당파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늘 판단을 내려야 된다. 초당파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 당은 나를 뽑아준 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또 사랑받는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를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아예.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쭉 나옵니다만 제가 중요한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은 역사에 관심을 갖고 깊이 이해해야만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국정교과서를 억지로 만들면서 막 밀어붙였던 거죠. 대통령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처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박 대통령도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보수 진영의 지식인까지도 다 나서서 이럴 수는 없다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특히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요걸 조금만 박 대통령이 일찍 알았더라도 예. 최순실 같은 사람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네. 그다음에 뉴스타트는 이런 것도 충고합니다. 국정 운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한 대로 미봉책을 쓰지 말고 원인을 살펴서 진단하고 개혁을 단행하든지 해당 인물을 바로 해임해서 내보내라. 그래요. 지금 사실 몇 건 더 가지고 오셨는데 딱 한 것만 마지막으로 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누구예요? 네, 우루과이 40대 대통령이죠. 우루과이. 196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13년간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했고 무장 투쟁을 위해서 탈옥도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화되고. 예. 퇴임할 때 지지율이 65%였어요. 예. 퇴임하는데? 퇴임할 때 지지율이 65%. 물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2번이나 올랐습니다만 퇴임할 때 재산이 1987년식 한 20년 가까이 된 낡은 자동차 한 대. 그다음에 대통령 월급의 90%는 국가에 기부했고 노숙자에게 묵을 곳이 없으면 대통령 궁에 들어와서 묵으라고 대통령궁을 내주기도 했고 지금은 아내하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예. 정말 훌륭한 대통령인데 이 책은 읽기 쉽게 어린이용 책이라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 최호중님은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다. 강추합니다. 변상옥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